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61강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핵 불균형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각도기 전쟁이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본질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핵 불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서방 즉 미국은 핵무기를 배치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강의에 좀 요거는 이제 주장하는 이제 바라고 할 강사가 주장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엔타임 현장은 24년 2월 6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니까 이러한 이제 지금의 사태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전쟁의 양상은 본질적으로 핵 불균형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듭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네요. 하여튼 그 엔타임 메모에 들어가서 이제 엔타임으로 인한 인류 파멸은 요거는 이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예언을 통해서 볼 때 엔타임 인류 파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인류가 외통수에 걸려 있는 지금 상황인데 하나는 이제 핵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무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AI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인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때에 이러한 이제 AI에 의해서 지금은 인간이 핵무기 사용을 인간이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인류가 더 계속 진행된다면 AI에 의해서 인류가 이렇게 핵무기 사용조차 결정까지도 AI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 인류 파멸은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된다. 하나는 이제 인간의 결정, 본격적 핵무기 사용을 인간이 결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소행성 등의 그 지구 충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인류 파멸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 그 요한계시록 예언은 이러한 먼저 인간의 결정에 의한 전쟁 그리고 하나님 결정에 의한 이러한 이제 소행성 충돌이라든가 이런 재난 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엔타임 시기의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의 시점인데 이제 이러한 분별의 시점에 있어서 인간이 보유한 핵무기 통제력을 잘 살펴보는 것도 또한 그 엔타임 시기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냉전 시기에 그죠. 냉전 시기에는 두 진영이 상호 핵무기 보유 및 견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과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그 공포의 균형, 핵무기로 인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 체제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쓰면은 저쪽에서도 쓰기 때문에 서로 그런 공포의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평화가 유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냉전이 지나고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그죠? 미국에 의한 유일 패권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나라의 유일 패권 시기가 됨으로써 핵무기 확산이 통제가 되고 이제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거는 검증된 체제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의 균형, 그죠? 서로 양 세력이 있지만은 이제 공포가 균형이 돼가지고 평화가 유지되었고, 또 하나는 세계 그 1990년대 이후로부터 미국의 단일 패권에 의한 핵무기 통제에 의한 어떤 그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의 시점은 어떠냐? 요 미국의 단일 패권이 이제 그 힘이 약해지고 이제 해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의 혼란이 이제 가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핵무기 확산의 시발점에 위치한 인류의 지금의 시점이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체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그 냉전 시대에는 그 중국하고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쪽 진영에서 반서방 진영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핵무기에 대해서 확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 둘만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다른 저기까지 이렇게 그 확산을 하게 되면은 저기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위험하고. 근데 지금의 시점은 이제 뭐예요? 미국 유일 패권의 약화를 노린, 그죠? 또 약화가 되고 있고, 또 더 약화를 더 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판을 바꾸고자 국제 군사 지정학적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고 하는 반서방 세력,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그 지금의 현상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 가운데 이란과 북한 등의 핵무기 확산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그 지지하고 있고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러한 이란과 북한 등의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유일 패권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그 핵 도미노 저지 정책, 그죠? 핵 도미노 저지 정책과 지금 반서방 세력, 러시아의 핵 위협, 그죠?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보인 그 푸틴의 핵 위협 있잖아요, 러시아에. 내가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으로 인류를 이렇게 위협한,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용히 보유하고 있는 거지, 핵 위협을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인류에게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서방 세력의 핵 위협과 차이나 중공의 핵 확산 정책.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핵 보유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거는 이제 차이나 중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그 두 세력의 태도가 오히려 그 엔타임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타임이 그 이제 결국에는 오는 거는 확실한데 그러한 이제 언제 더 빠르게 오느냐, 좀 늦게 늦출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의 양 진영의 이러한 정책 차이가 엔타임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시점은 이제 그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 그 상황이냐면, 이 서방 진영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확대된 다자 핵체제 정책으로 바뀌어야 엔타임 진입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대된 다자 핵체제, 그러니까 지금의 그 미국과 지금 프랑스, 영국 그 위주의 그러한 정책에서 보다 확대된 그 우방에게, 미국 서방 우방에게 그 핵을 그 보유를 인정을 해야 이러한 오히려 신공포의 균형,
있죠. 신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엔타임 진입을 그나마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그죠? 우크라이나, 한국, 일본에 미국 서방은 핵무기를 배치해야 엔타임을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의 핵 도미노 정책을 미국이나 서방이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라든가 지금 이란이 지금의 그 핵무기 개발을 무슨 지금 그 원자력 그 협정에 의해서 그 국제 기구가 이것을 저기 이렇게 저지시키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뻔한 거를 지금 다 속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리비아가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망하는지를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핵을 포기함으로써 어떻게 망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과 이란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바마라든가 이러한 정책은 실패할 수 없,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국제 정치학적 힘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역사를 안다면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러한 정책을 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래서 어떤 적이 했지만은 그리고 경제 정책으로 이것을 뭐 이렇게 그 개발 의지를 꺾는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역사이라든가 인간의 본성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무슨 전쟁광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느끼실 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과 그다음에 국제 정치학적 그 힘의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나마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조건적 전통적 지금의 실기한 그 시기를 잃은 미국의 핵 도미노 저지 정책은 다가오는 파국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지금 파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슬람 테러 세력과 전체주의, 도전 세력의 핵 보유 및 목적 시점에서의 이들의 목적 시점에서의 목적을 위해서 결정한 그 시점을 의미하죠. 그 시점에서의 사용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를 다가오는 파국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핵 도미노 정책으로는 한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원자력 사찰 기구 그 에 의한 어떤 그 사찰 기구는 사실상 미국 체제의 하부 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슬람 종말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큰 악마 미국과 작은 악마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을 해야 이 땅에서 없애야 이슬람 세계 지배자 메흐디가 올 것이라고 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러한 이제 지금의 이란이 왜 그렇게 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가? 그거는 이슬람 그 세계 지배자 메흐디를 예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이 이제 어떤 그 종교적 미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를 풀어줬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이슬람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핵무기는 현 상태에서 미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지금 큰 악마 미국과 작은 악마 미국을 이 땅에서 멸해야 되는 것은 이슬람 종말 그 주의자의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자제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이거는 자기 목숨을 이렇게 포기하고서라도 이루어야 될 그러한 것이 미션 아닙니까? 그죠? 종교적 미션. 근데 이들이 보기에 이제 핵무기는 유일하게 핵무기 외에 어떻게 미국과 그
이스라엘을 없애겠습니까? 그죠? 9.11 테러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 정도 차원으로는 그냥 하나의 그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핵무기 테러가 아니고서는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눈에 이제 확 띄는 게 있죠. 핵무기는 현 상태에 미션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 뭐 어떤 그 제재를 해제하면은 이거를 포기한다.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한 러시아의 전통적 영토 야욕, 그 다음에 차이나 중공의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과 이슬람의 종교 열정이 만나서 이제 결국 인류 파멸에 이르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핵 확산이라고 하는 그 인류 파멸에 이르는 이제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중공과 이제 그 러시아가 냉전 시기에 있어서는 어때요? 냉전 시기에 있어서는 공포의 균형에 의해서 도전하지 못했잖아요. 어떤 도발하지 못했는데 또 이것이 무너지고 이제 그 중국이 부상했지만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중국이 힘을 키우는 동안에는 유일 패권 그 미국에 도전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나라들이 러시아와 차이나가 이제 이슬람의 그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이 이제 지금도 직접 도전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슬람이 우회적으로 미국을 타격해 준다면 러시아는 영토적 야욕을 뻗뜨릴 수가 있고 차이나는 그 미국 패권에 이제 도전하는 직접 도전은 못하는데 아직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양자의 그 러시아, 차이나, 중공과 이슬람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이익들이 만나게 되면서 이제 핵무기 확산, 인류 파멸에 이르는 그런 시점에 서게 된 것이 현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서방, 특히 미국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한 상황에서 그죠?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지금 핵무기를 딱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작용과 여러 가지 또 그 나타나는 그런 또 여러 사태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대된 그 공포의 균형, 신공포의 균형이 있어야지 이러한 큰 그 전쟁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배치한다. 여기 그 종결됩니다. 그렇죠. 이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뭐예요? 그 군사가 계속 이렇게 인간을 갈아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나 지금 잔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볼 때 서방 지금 사실은 이제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서방 놈들도 진짜 악랄한 놈들이다. 이 우크라이나를 생각할 때 그리고 뭐 이 러시아는 또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그리고 또 제가 러시아를 지금 이렇게 오해하지 말 거는 러시아 이렇게 국민이라든가 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러시아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국제 정치학적으로나 또 엔타임적으로나 이제 그 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러시아에 그런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배치되면은 전쟁 종료됩니다. 일단 그 러시아가 계속 저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러시아를 쳐들어가지 못하는 공격하지 못하는 지금 요즘은 간간히 뭐 공격도 하지만은 그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는 그 위협을 통해서 지금 서방이 쫄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북한에 있어서 이 동북아 지금의 평화가 지금 대만과 북한의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동북아 대전이 이제 그 서서히 지금 그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지금 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핵무기를 곧바로 이렇게 배치를 딱 하게 되면은 이 지역이 신공포의 균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의 큰 전쟁이, 물론 충돌은 여러 가지 저희가 있겠지만은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엔타임을 홀드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란에 대해서는 요 핵무기 저기를 폭발을 하지 않으면은 이 중동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이제 각종 이제 테러가 일어나게 될 것은 뭐 명확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정책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것과 서로 안 쓰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핵무기를 배치해야지 중국과 북한이 현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대만까지 세 나라에, 그다음에 요 대만에 요 핵무기를 갖다 놓으면 여기 무슨 뭐 이렇게 한 나라라고 뭐 협박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폭격을 해야지 이것이 이제 이슬람 이제 테러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계속 국경을 통해서 불법 월경자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한 2천만 명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테러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미국은 지금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는 핵무기 테러를 막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더 빨리 온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제가 약간 좀 업됐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엔타임 유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약간 조금 약간 흥분했는데 좀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현상, 핵 도미노 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하여튼 이에 대한 대응은 확대된 핵균형 정책, 신핵균형 공포의 정책을 취해야지 돼야 되는데, 이제 미국의 바보 같은 대응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이제 미국의 이와 같은 바보 같은 대응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됐을 경우는 이러한 이제 이런 확대된 핵균형 정책을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것도 이제 반신반의한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리고 핵무기 확산과 사용은 특히 이슬람 테러 세력에 들어가면 걷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일단 인간의 분노가, 핵을 사용하게 되면 인간의 분노가 상호간 핵사용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죠. 그래서 미국은 핵을 맞는다면 중공이라든가 러시아한테 맞는 게 아니라 핵 테러에 의해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맞게 된다. 내부에서 테러에 의해서 맞게 된다는 거를 잘 인식해야 된다.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성경은 대환란 시작을 인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쟁으로부터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대환란 초반의 시점에 이 땅 인구의 4분의 1이 전쟁, 기근, 전염병, 맹수에 의해서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좀 인식을 하고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 중반에 이 땅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거의 20억에서 25억의 인구들이 각각 죽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핵무기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인간이 죽는다? 말이 안 됩니다. 핵무기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의 핵무기 보유는 이러한 예언이 상징이 아닌 실제 일어날 일로서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어떤 이러한 그 4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를 상징으로 그냥 봤습니다. 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죽는가 보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핵무기가 이것을 현실화시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렇다면 핵무기 사용만 해서 인간이 파멸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인간이 결국에는 성경은 소행성 등의 진입이 예고되어 있기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은 신기루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즉 그 인간의 미래를 꿈꾸지만은, 인간이 이러한 지속 가능성이 그렇죠. AI를 통해서도 또 하나, 이게 그 핵무기급의 그 위협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진짜 분석하고 관찰하고 봐도 아무리 저기 그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아도, 결국에는 AI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간으로 결말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AI가 진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이제 그 지능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핵무기 사용에 대한 그 선택권도 이제 그 AI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AI가 해킹을 하고 또 AI의 판단에 의해서 핵무기 사용이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 지속 가능한 어떤 번영이 뭐예요? 유엔이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아니에요, 그죠? 신기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검이 뭐예요? 전쟁 아니에요. 전쟁과 기근과 요 사망은 전염병을 잘못 번역한 겁니다. 전염병으로도 이제 이 원어를 보면은 전염병으로도 쓰이고 사망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 전염병으로 번역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전염병과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뭡니까? 흉년, 기근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하고 같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러니까 전 지구적 지각이 변동하면서 그 충격을 받고 변동한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소행성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가서 먼저 인간에 의한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신의 개입이 있다라고 인간들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약간 좀 흥분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 제한적이고 각도기 전쟁, 그리고 계속 여기서 우크라이나 군사들만, 그리고 여기서 무기를 조금 준해만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러시아의 핵 공포로 인한 핵 불균형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서방 미국은 핵무기를 배치해야 결국 엔타임은 오는데 그 오는 것을 공포의 균형과 유일 패권은 검증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다. 그래서 신공포의 균형, 확대된 그 공포의 균형을 이렇게 체제를 갖춰야 그나마 조금 엔타임을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